안녕하세요. 이유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랑 책 한 권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작가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쓴 책, 첫 번째 책이죠. 감탄육아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작품을 볼 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작품을 혼자 볼 때랑 그 작품을 직접 그린 작가가 나와서 소개를 좀 해줄 때 다르잖아요. 내가 이 작품을 왜 그렸고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막 이런 걸 설명을 들으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방향이 좀 열리고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책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각자에 맞게 소화하시겠지만 또 작가의 의도를 거기에 더하면 또 다른 이해가 좀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막바지 작업을 막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오히려 또 첫 번째 책에 대한 애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첫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꼭꼭 다듬는, 이렇게 다지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앉아서 이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낭독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곳곳에 있는 문장들을 제 목소리로 좀 읽고 또 저의 그때 의도나 설명들을 조금 덧붙여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예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사실 그거 넣으면서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문장을 읽는 사람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제가 따옴표를 치고서는 넣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거를 저의 의도대로 읽어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제 목소리로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설명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와, 꽃이 예쁘다. 길을 가는데 한쪽에 마음대로 피어있는 작은 꽃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그 꽃을 예쁘게 바라본다. 아, 꽃이 예쁜 거구나. 그런데 만약 엄마가 아니, 꽃이 왜 여기 이렇게 심어 있어? 심으려면 좀 잘 심어야지 라고 말하면 아이도 그 꽃이 불편해진다. 살짝 인상 쓴 엄마의 표정을 어느새 따라짓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모든 것이 처음인 아이에게 엄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엄마가 반응하는 대로 아이도 반응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도 생각을 이어간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의 행동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나간다. 사실 이 부분은 책의 맨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 쓴 글은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막 쭉 쓰고 한 번 다듬고 두 번 다듬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에 추가했던 그 앞장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랑 저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막 답답한 중에 봤더니 차 사고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는 마음에 저 차들은 왜 저기 저러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옆에서 덩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 차들 뭐야? 막 이래요. 앞뒤 상황은 그냥 사고가 났다 이거 하나였는데 저 차들 뭐야? 너무 나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맞아, 저 차들 때문에 늦을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 길을 지났어요. 근데 저 운전하느냐고 정신이 없으면서도 뭔가 이 대화가 지금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맞아, 저 차들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진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걸까? 혹은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차들 뭐야, 정말 이 차들 때문에 늦을 뻔했잖아 라고 이 차들을 비난하고 불편해하는 말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아이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냥 답답함에 그냥 저로서는 그냥 한 말인데 이 말의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게 와닿았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저 차들 때문이었구나, 사고 나서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너무 짜증나, 너무 나쁘다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길을 냈다면 아이도 그래, 다친 사람은 없을까? 저 차들 어떡하지? 이렇게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길로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음식점에 가도 길을 걸어도 제가 하는 대로, 제가 말을 하는 대로 그 방향 그대로 아이도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막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럴 때구나, 얘가 그대로 이런 날씨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 와서 너무 싫다 라고 하면 비 오는 날은 좀 싫은 거구나 라고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맞아, 비 와서 좀 안 좋다. 근데 나는 그 물웅덩이는 좋아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이 별로 안 싫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가진 기본 틀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 얘가 굉장히 따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진짜 이 책에 제가 쓴 대로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도 사실 좀 엄청 대충 심겨져 있는 꽃이 있었는데, 야, 그래도 누가 여기다 꽃을 심어놨네, 꽃이 없었으면 심심했을 텐데 꽃이 있어서 예쁘다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별로 날씨가, 하늘이 그렇게 파랗진 않아도 오늘은 구름이 되게 많네, 구름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이렇게 굳이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노력이 뭐 그렇게까지 노력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력이다. 이 시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지나면서 확신처럼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다시 이 앞장에 이 문장들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막 그저 아름답거나 평화롭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도 온몸이 너무 쑤시는 거를 막 느끼면서 정말 안 가고 싶다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뱉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뱉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와 있을 때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줄 건지, 내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내가 아이와 걷는 이 길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우리가 좀 다듬고 길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좋아서라기보다 주변에 그래도 있는 좋은 것들을 말로 꺼내서 아이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좋은 관점을 좀 아이에게 먼저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작은 것까지도 엄마를 보고 배우며 자신의 크기를 키워간다 라고 썼는데요. 맞아요. 아이, 특히 0에서 7세 이 시기는 엄마가 아이를 완전히 이끄는 시간이다. 외부의 그 어떤 영향력보다도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 육아에 능숙하든 어설프든 관계없이 아이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대로 흡수한다. 제가 이거 쓰면서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됐어요. 아빠는 그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엄마를 강조해서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번 수정했지만 결국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맞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같이 육아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 시기, 정말 어린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라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닿기 전 아이는 이미 엄마를 통해 자기 삶의 기반을 대부분 세우는 것이다. 이 시기에 아이는 평생의 삶을 이끌어갈 내적 파워를 만들어간다. 이 내적 파워라는 말을 저는 강의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아이 마음이 건강하게 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꽃을 바라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건강한 힘을 먼저 갖는 거죠. 불만을 말하는 거는 이후에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불만으로 표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시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시기인데, 그걸 우리 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으니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셨으니 오늘 아이 하원 후 만나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표현하시는 그런 하원길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이 만나면 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감탄사가 가득한 삶,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